김만배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김대식 의원님 부러우십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7,384억이나 된 돈을 지금 이제 환수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8년 이제 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8년 동안에 나누게 되면은 하루에 황제 노역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가만히 있다가 좀 몇 년 살고 나오면은 정말 이 김만배는 평생 호화호식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그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불법 자금은 국가가 회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도표에서 나오지만은 하루에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그런 황금 노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살짝 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추정인 거죠. 그리고 현재 구형은 6,112억인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살짝 좀 제가 정정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봤을 때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의 하루 일당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우영 의원님. 검찰의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뇌물을 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뇌물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추징하고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 이익에 대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당이익이라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주택개발 사업, 또 인허가 사업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검찰이 아주 무리한 기소를 아주 포괄적으로 했고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그 허실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 추징금은 뇌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 거고요. 또 그 2천억에 가까운 걸 또 몰수 추징을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이 항소를 안 했다 해서 무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은 아주 과도한 비약에 가까운 주장이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 2천억 추징 보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김만배가 뭐 하루에 막 2억 꼴로 다 이게 자기 돈이 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수와 실제 1심 선고에서 나온 추징액수 같이 좀 볼까요?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입니다. 일단 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에 대해서 지금 쫙 표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보면 김만배는 6,112억을 구형을 했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인정된 게 428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이 5,684억이 되는 거죠. 유동규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차익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남욱은 이게 지금 처음에 1,011억을 얘기했는데 전혀 인정이 안 돼서 1,011억을 다 그대로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정민용 등등 해서 보면 지금 처음에 7,815억 7,400만 원이 사실상 이 검찰은 이만큼 이득을 범죄 수익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1심 선고에서 인정된 게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7,342억 4,200만 원이다. 근데 물론 이건 추정이죠. 아까 말씀하신 건 2천억을 이거 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천억 보전은 했는데 1심에서 인정된 건 다 합쳐봐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비춰주세요.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심에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우영 의원님, 그러면 나머지 2천억에서 요거 뺀 1,500억 넘는 돈은 다시
돌려주는 거냐라는 거죠. 그 부당한 개발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피해를 본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봤거든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본 피해액을 소를 제기해서 환수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그 김만배나 기타 그 피의자들의 그 추징 액수가 저렇게 적게 나온 이유는 뭔가? 검찰이 부실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책임입니다, 저건. 알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다라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지금 검찰이 잘못했던 잘했던 이런 차원이 드나서 지금 2천억을 지금 보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73억을 빼고 나면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민사로서 해결한다 이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쪽에다가 민사소송한 거는 고작 5억 1천만 원입니다. 5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이 양반들이 다 살고 나오게 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민사로 지금 어떻게 언제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이런 다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한번 달아보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검찰이 뭐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무리하게 판단을 했는지 2심에서 다투었는데 항소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백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김우영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민사 걸었다고 하지만 5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민사 형사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되는데 민사는 형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반영을 보통 하는데 민사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형사가 일단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대부분의 그 뇌물죄라든가 네. 저런 개발 이익 그 추구 과정에서 나온 불법 사례는 형사적으로 뇌물죄나 이런 거는 그 뇌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해서 환수 추징하는 것이고 네. 또 포괄적으로 이제 그 손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민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 하나하나를 정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 검찰은 정치 기소를 했고 이재명 잡기 위해서 사실 부풀려진 자본주의의 이익에다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초한 거죠. 검찰이 자초한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저희 화면에 뭐가 잡혔느냐. 지금 이 시각 대검 앞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대검 앞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지금 열고 있다라는 거죠. 플래카드 보니까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거대 악은 누구냐라는 이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일단 오늘 항의 방문을 지금 국민의힘 간 것 같아요. 근데 항의 방문 말고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이 더 나올 수 지금 있을까요? 오늘 2시에 법무부 앞에 가서 또 네. 다시 지금 항의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금일 오늘 저는 대검찰청과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대장동 방송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대 야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대검 앞에 가서 네. 항의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 가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항의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항의하는 이런 이 행사들을 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여의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